서울의 중심부 높이 솟아오른 KM그룹 본사 건물의 최상층은 얼음처럼 차가운 강철과 유리로 이루어진 거대한 성체와 같았다. 그곳, 총수실의 넓은 통유리창 너머로 번화한 도시의 풍경이 마치 정지된 사진처럼 펼쳐졌다. 김민주는 그 공간의 유일한 지배자였다.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KM그룹의 CEO 자리에 오른 그는 탁월한 사업 수완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재계에서 냉혈한이라 불렸다. 그의 삶은 오직 일에만 집중되어 있었고 감정적인 교류는 극도로 절제되어 있었다. 과거의 아픔이 그를 굳게 닫힌 성벽 안에 가두어버린 탓이었다. 그는 성공만을 쫓았지만 그 성공은 깊은 고독을 동반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예리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서려 있었다. 그 시각 서울의 한 변두리 동네, 낡고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는 5살짜리 한대훈이 천진난만한 얼굴로 엄마를 찾아 나섰다. 다훈은 똑똑하고 영리했지만 엄마와 단둘이 살면서 늘 외로움을 느꼈다. 엄마는 생계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대훈은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오늘은 엄마가 늦게까지 회사에 남는다고 했다. 대훈은 엄마가 있는 회사가 어디쯤인지 어렴풋이 들었던 기억을 더듬으며 엄마를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혼자서 집을 나섰다. 그녀의 작은 손에는 엄마에게 줄 그림이 든 꾸깃꾸깃한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대훈의 작은 발걸음은 미로처럼 얽힌 도시의 골목길을 헤매다 마침내 웅장한 KM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다. 대훈은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너무나 크고 화려해서 엄마의 회사라고는 믿기지 않았지만 엄마가 가장 높은 건물에 있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녀는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웅장한 로비와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은 대훈에게 낯설고 두렵게 느껴졌지만 엄마를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고 대훈은 복도에 섰다. 그녀는 엄마의 사무실을 찾으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복도는 길고 복잡했으며 수많은 문들이 나란히 이어져 있었다. 대훈은 어딘가 익숙해 보이는 문 하나를 발견했다. 문에는 총수실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지만 대훈의 눈에는 그저 엄마의 사무실처럼 보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김민주는 중요한 계약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무표정하고 차가웠다. 그때였다. 조용하던 총수실의 문이 벌컥 열리더니 작은 여자아이가 쏜살같이 안으로 들어섰다. 대훈이었다. 그녀는 작은 그림을 든 채 민준을 향해 달려왔다. 엄마, 내가 엄마 보러 왔어요. 대훈은 해맑은 목소리로 외쳤다. 민준은 눈을 크게 뜨고 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엄마라니 이곳은 KM그룹의 총수실이었고 자신은 남자였다. 그는 아이가 잘못 찾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아이의 눈에 비친 순수함과 자신을 향한 해맑은 미소는 그를 멈칫하게 만들었다. 대훈은 민준의 책상 앞으로 다가와 그에게 그림을 내밀었다. 그림 속에는 엄마와 딸이 손을 잡고 활짝 웃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엄마, 내가 엄마 그렸어요.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요. 민준은 그림과 다은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아이의 코와 입술은 낯설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자신을 닮은 듯한 눈매와 턱선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6년 전의 한밤, 그는 사업 때문에 지방 출장을 갔고 과도한 음주로 인해 정신을 거의 잃었다. 희미한 기억 속에는 낯선 여인의 모습과 짧지만 강렬했던 하룻밤의 잔상이 남아있었다. 그는 그날 밤을 철저히 봉인하고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 노력했지만
대운의 등장으로 그 기억은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아가씨, 너는 누구니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들어왔니? 민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혼란스러움이 묻어났다. 대우는 민준의 질문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엄마 회사 아니에요. 여기 우리 엄마 회사인데. 그녀는 민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빤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하지만 또박또박 말했다. 아바. 민준의 세상이 멈춘 듯 했다. 아빠라니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결혼은커녕 여자와 진지한 관계를 맺어본 적도 없었다. 하물며 자식이라니 그는 자신이 오직 KM그룹의 CEO이자 차가운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과 그 작은 입에서 나온 아빠라는 단어는 그의 철옹성 같던 이성을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그는 아이의 눈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아이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묘한 친숙함은 재준의 심장을 강하게 흔들었다. 그때 총수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비서실장 강대훈이 들어섰다. 그는 민준의 가장 신뢰하는 오른팔로 항상 민준의 지시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유능한 인물이었다. 강대훈은 총수실에 어린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 당황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민준의 눈치를 살폈다. 민준은 대훈을 품에 안고 강대훈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를.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갈피를 잡지 못했다. 강대훈은 눈치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재준에게 대훈이 어디에서 왔는지 물었고 대훈은 자신이 엄마를 찾아왔고 이곳이 엄마 회사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강대훈은 다은의 부모를 찾기 위해 곧바로 조치를 취하려 했다. 민준은 대훈을 품에 안은 채 그녀의 작은 천을 느꼈다. 아이의 몸은 가볍고 따뜻했으며 그의 품에 안기자 잔뜩 긴장했던 몸이 서서히 풀리는 듯했다. 민준의 차가웠던 심장에도 알 수 없는 온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이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단순한 착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섬뜩한 직감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6년 전의 그 밤이 다시금 생생하게 떠올랐다. 민준은 강대훈에게 아이의 부모를 찾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되 가장 먼저 자신과 대훈의 유전자 검사를 비밀리에 의뢰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지시는 평소보다 훨씬 더 개인적이고 은밀했다. 강대훈은 민준의 심상치 않은 표정과 아이를 바라보는 민준의 눈빛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이유를 묻지 않고 충실히 지시를 이행했다. 대훈은 민준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그녀의 작은 숨소리는 총수실의 고요함을 깨뜨렸지만 민준에게는 그 어떤 소음보다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다. 그는 다운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작고 부드러웠다. 그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한 어린아이의 작은 착각이 그의 모든 삶을 뒤흔들고 굳게 닫혔던 그의 내면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순간이었다. 다은의 인생뿐만 아니라 김민준의 인생 또한 이 순간부터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김민준의 펜트하우스는 차가운 미학으로 완벽하게 정돈된 공간이었다. 그곳은 아이의 작은 발소리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한대훈의 등장으로 그 공간은 예상치 못한 온기와 생기로 가득 찼다. 그녀의 작은 신발 한 켤레, 거실 바닥에 놓인 알록달록한 그림책,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콧노래는 민준의 철저히 통제된 삶의 리듬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는 익숙지 않은 이 상황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묘한 책임감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끌림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비서실장 강대훈을 불렀다. 강대훈은 민준의 가장 신뢰하는 오른팔로 그의 지시라면 무엇이든 완벽하게 처리하는 유능한 인물이었다. 민준은 다은이 잠들어 있는 방을 가리키며 어젯밤의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강대훈은 평소 감정 표현이 거의 없는 민준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온 것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침착하게 보고를 들었다. 이 아이의 신원을 확인하고 부모를 찾아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최대한 빨리 찾아내. 그리고 어젯밤 아이를 납치하려 했던 자들의 배후를 철저히 조사해. 민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긴급함과 다은에 대한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다. 알겠습니다. 총수님,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강대훈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그는 다은의 얼굴을 흘끗 보았다. 아이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강대훈은 아이의 얼굴에서 어딘가 모르게 민준을 닮은 듯한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그런 생각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훈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민준을 보자마자 아빠라고 외치며 품에 안겼다. 그 작은 청아, 순수한 눈빛은 민준의 차가운 심장을 조금씩 녹이는 듯했다. 민준은 대훈에게서 부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려 했지만 아이는 너무 어렸고 기억하는 것이라곤 자신의 이름과 자신을 돌보던 한 여인의 흐릿한 모습뿐이었다. 그녀는 엄마라는 단어를 어렴풋이 기억했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민준을 자신의 아빠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대훈의 해맑은 미소와 엉뚱한 질문들은 민준의 일상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왔다. 회의 중에도 문득 대훈의 얼굴이 떠오르거나 중요한 계약서 앞에서 아이의 작은 손이 겹쳐 보이는 등 그는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그는 다은의 존재가 단순히 보호해야 할 아이를 넘어섰음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오랜 시간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아이로 인해 조금씩 열리는 것을 감지했다. 며칠이 지났지만 대훈의 부모에 대한 단서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강대훈은 모든 아동보호기관과 실종아동센터를 수소문했지만 대훈과 일치하는 기록은 없었다. 대훈을 납치하려 했던 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척이 더뎠다. 그들은 마치 유령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고 활동하는 전문적인 조직처럼 보였다. 민준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대훈을 영원히 자신의 곁에 둘 수는 없었다. 그는 아이의 진짜 가족을 찾아줘야만 했다. 민준은 대훈의 부모를 찾기 위해 더욱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는 다은의 외모에서 자신과 비슷한 점을 발견할 때마다 6년 전에 한 잊고 싶었던 밤을 떠올렸다. 그것은 민준이 사업 때문에 지방 출장을 갔던 날이었다.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킨 후 과도한 음주로 인해 그는 정신을 거의 잃었다. 희미한 기억 속에는 낯선 여인의 모습과 짧지만 강렬했던 하룻밤의 잔상이 남아있었다. 그는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여인의 연락처조차 묻지 않고 황급히 호텔을 떠났던 것을 후회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불필요한 감정적인 얽힘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에 그날 밤을 철저히 봉인하고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 노력했다. 하지만 다은의 등장으로 그날 밤의 기억은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는 그 여인에게서 아이가 태어났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외면할 수 없었다. 민준은 강대훈에게 6년 전 그날 자신이 머물렀던 호텔의 기록을 모두 찾아내고 당시 호텔에 투숙했던 여성 고객들의 명단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지시는 평소보다 훨씬 더 개인적이고 은밀했다. 강대훈은 민준의 변화를 감지했지만 이유를 묻지 않고 충실히 지시를 이행했다. 강대훈의 조사는 놀랍도록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는 당시 호텔의 CCTV 기록과 투숙객 명단을 샅샅이 뒤져
민준이 묵었던 방 옆방에 투숙했던 한 여성의 정보를 찾아냈다. 그녀의 이름은 강서윤. 그녀는 당시 촉망받던 신인 예술가였으나 몇 년 전 갑자기 종적을 감췄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강대훈은 강서연의 최근 행적과 그녀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특히 강서연이 과거 한 예술단체에 소속되어 있었고 그 단체가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해체되었다는 정보까지 입수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시사했다. 한편 다운은 민준의 집에서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 그녀는 민준이 바쁠 때면 조용히 혼자 놀거나 그의 곁에서 책을 읽는 등 의젓한 모습을 보였다. 민준은 그런 다운의 모습에서 자신과 비슷한 고독함과 독립심을 느꼈다. 그는 다운을 위해 유기농 식단과 최고급 장난감을 준비했고 부모를 고용하려 했지만 대훈은 오직 민준만을 따랐다. 아빠랑 같이 있을 거야. 대훈의 순수한 고집은 민준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일상에서 대훈과의 시간을 점차 늘려갔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다운의 눈높이에 맞춰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그는 다운에게서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따뜻함과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다운을 노리는 그림자는 여전히 존재했다. 강대훈이 조사하던 다운을 납치하려 했던 자들은 단순한 인신매매 조직이 아니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의 일부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들은 아이들을 납치하여 불법 입양시키거나 인체 실험에 이용하는 등 끔찍한 범죄들을 저질러 왔다. 그리고 이 조직은 과거 강서연이 소속되어 있던 예술단체의 비리와도 묘하게 얽혀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그 조직의 배후에는 이진우 리 진우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예술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물이었지만 동시에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민준은 이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다운을 노렸던 자들이 단순히 돈벌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악의 일부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더욱 단호해졌다. 그는 다운이 자신의 딸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넘어서 그녀를 반드시 지켜야 할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진우라는 이름에서 불길한 예감을 받았다. 강대훈은 강서연의 마지막 행적이 끊긴 곳이 6년 전 한 보육원이라는 보고를 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아이를 출산했으며 아이의 이름은 한다운이라고 되어 있었다. 다운의 생년월일은 6년 전 그날 밤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리고 출산 기록에는 아버지가 미상으로 되어 있었다. 이 모든 증거들은 대훈이 민준의 친딸이라는 강력한 심증을 뒷받침했다. 민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는 자신의 삶이 뒤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평생을 오직 일에만 매달렸던 그에게 갑자기 나타난 딸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자 선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다운이라는 존재가 들어온 것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CEO가 아니라 아빠라는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리고 그는 다운의 진짜 엄마인 강서연을 찾아야만 했다. 그날 밤의 진실과 다운의 과거를 모두 밝혀내야만 했다. 민준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고 그의 결심은 강철처럼 굳어졌다. 다운을 지키고 그녀의 어머니를 찾아내며 그들을 위협하는 모든 악을 뿌리 뽑는 것. 그것이 그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다. 김민준은 다운이 자신의 친딸이라는 확신을 굳히며 그 작은 아이의 존재가 자신의 삶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음을 실감했다. 그의 냉철한 이성은 해운을 향한 부성애와 강서연을 향한 미안함,
그리고 그들을 고통받게 한 자들에 대한 분노로 뜨거워졌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힌 CEO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가족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아버지이자 남자였다. 강대훈 비서실장은 민준의 지시를 받아 강서현의 행적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강서현은 6년 전 돌연히 예술계에서 자취를 감췄지만 그녀의 뛰어난 예술적 재능과 빛나는 미래는 많은 이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던 인물이었다. 강대훈은 그녀가 사라진 배경에 의문점을 품고 그녀가 과거 소속되어 있던 예술단체와 그녀의 작품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강대훈은 강서현이 사라진 후 그녀의 흔적이 마지막으로 발견된 곳이 오래된 어린이집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강서현은 그곳에서 약 3개월간 보육교사로 일했으며 그 기간 동안 혜은이라는 이름의 아이를 돌보았다. 그녀는 복지원 기록에도 없던 혜은의 사진들을 몰래 남겨두었는데 사진 속 혜은은 지금과 거의 똑같은 모습이었다. 강대훈은 또한 어린이집 관계자로부터 강서현이 아이를 매우 사랑했지만 매일 밤 누군가에게 협박을 당하는 듯 불안해했다는 증언을 들었다. 어느 날 갑자기 강서현은 아이를 남겨둔 채 사라졌고 그 후 혜은은 복지원으로 보내졌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강서현이 혜은의 친엄마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그녀는 위험에 처한 혜은을 보호하기 위해 혹은 누군가의 협박에 의해 아이를 버리고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강대훈은 어린이집 기록에서 강서현이 주기적으로 만났던 한 남자의 이름도 발견했다. 그의 이름은 이진우 리 진우. 그는 예술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물급 기획사 대표이자 과거 강서현이 소속되어 있던 예술단체의 후원자였다. 하지만 이진우는 동시에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인물로 예술가들의 재능을 착취하고 불법적인 거래에 연루되어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강대훈은 이진우의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진우는 겉으로는 존경받는 예술 후원자였지만 그의 뒤에는 거대한 불법 미술품 거래 네트워크와 고액의 사채업이 얽혀 있었다. 그는 재능 있는 신인 예술가들을 발굴한다는 명목 아래 그들의 작품을 헐값에 매입하고 이를 불법적인 방식으로 해외에 고가로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그의 사업은 표면적으로 합법적이었지만 그 내면에는 수많은 예술가들의 피눈물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의 어두운 사업과 강서현의 실종, 그리고 혜은의 보유권 기록이 묘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민주는 강대훈의 보고를 듣자마자 심장이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진우라는 이름은 그에게 불길한 예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강서현이 이진우에게 이용당했거나 혹은 그의 불법적인 활동에 휘말려 사라졌을 가능성을 직감했다. 그리고 이진우가 혜은의 존재를 알고 그녀를 위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민주는 이진우를 직접 만나 진실을 캐내려 했다. 그는 KM그룹 총수로서의 위엄을 갖추고 이진우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진우는 민준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지만 이내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민준을 맞이했다. 김민준 총수님께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민준은 이진우의 비열한 미소에 불쾌함을 느꼈다. 이진우 씨,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왔다. 강서현 씨에 대해 아는 것이 있나? 이진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잠시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다시 냉정함을 되찾았다. 강서현이라니요? 아, 그 친구요. 재능은 있었지만 좀 이상한 친구였죠. 어느 날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져버려서 저도 황당했습니다. 왜 그녀를 찾으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능청스러운 거짓말이 묻어 있었다. 민주는 이진우의 거짓말을 간파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거짓말하지 마라. 당신은 강서연 씨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사라진 이유도, 또한 한대훈이라는 아이에 대해서도. 민주는 혜은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진우를 시험했다. 이진우는 다은의 이름이 나오자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경계심이 역력했다. 대은이라니요. 저는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김민준 총수님, 너무 깊이 캐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예술계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곳이니까요. 이진우는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며 민준에게 경고했다. 그는 민준이 자신의 비밀을 파헤치려 한다는 사실에 위협을 느꼈다. 민준은 이진우의 위협에 코웃음을 쳤다. 나는 KM그룹의 김민준이다. 내 놈의 하찮은 협박 따위에는 눈도 깜빡하지 않는다. 내 놈이 숨기고 있는 모든 진실을 파헤치고 내 놈의 추악한 가면을 벗겨낼 것이다.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기운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진우를 상대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민준은 이진우의 사무실을 떠나자마자 강대훈에게 지시를 내렸다. 이진우의 모든 불법적인 활동을 철저히 조사해라. 그의 비자금 흐름, 불법 미술품 거래 내역, 그리고 사채업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확보해. 특히 강서연 씨와 다은이를 어떻게 위협하고 이용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한편 대훈은 민준의 집에서 빠르게 적응해 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바쁠 때면 조용히 혼자 놀거나 그의 곁에서 책을 읽는 등 의젓한 모습을 보였다. 민준은 다은에게서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따뜻함과 행복을 느꼈다. 그는 다은을 위해 유기농 식단과 최고급 장난감을 준비했고 부모를 고용하려 했지만 다은은 오직 민준만을 따랐다. 아빠랑 같이 있을 거야. 대훈의 순수한 고집은 민준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일상에서 다은과의 시간을 점차 늘려갔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다은의 눈높이에 맞춰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그는 다은에게서 아빠로서의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하지만 이진우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민준이 자신을 위협하자 더욱 악랄한 방법으로 방역하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에 민준과 다은의 관계에 대한 악성 루머를 흘렸다. KM그룹 김민준 총수, 숨겨진 사생아 논란, 정체불명의 아이와 동거하는 총수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인터넷과 가십 매체를 뒤덮었다. 그는 민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KM그룹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 민준은 이진우의 비열한 공격에 분노했지만 그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는 KM그룹의 법무팀을 통해 악성 루머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언론에 공식 성명을 발표하여 다다은의 신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진우의 음모를 역이용하여 그가 얼마나 비열하고 악랄한 인물인지를 대중에게 보여줄 계획이었다. 민준은 이진우가 강서현을 왜 그토록 숨기려 하는지,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진짜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었다. 그는 이진우와 강서현의 과거 관계를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이진우가 강서현의 재능을 착취하고 그녀의 작품을 가로채 불법적으로 부를 축적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강서현이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를 협박하여 아이를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섬뜩한 진실까지 어렴풋이 드러났다. 민준은 자신의 삶이 이제 거대한 악과 맞서는 전쟁터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딸 다운이 있었고 그녀의 엄마 강서연을 반드시 찾아내고 싶었다. 민주는 이진우의 모든 것을 파헤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그의 결심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김민준의 삶은 이제 이진우라는 새로운 적과의 전쟁터가 되었다. 그는 다운을 노리는 악의적인 손길로부터 자신의 딸을 보호하고 그녀의 엄마 강서연을 찾아내며 이진우의 추악한 진실을 만천에 드러내야 했다. 민준의 눈빛은 비록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다운을 향한 깊은 부성애와 서연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이진우를 향한 불타는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KM그룹의 모든 권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이 싸움에 뛰어들었다. 이진우는 민준이 자신을 직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더욱 노골적으로 방역하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민준의 사생활에 대한 악성 루머를 끊임없이 흘렸다. KM그룹 김민준 총수, 숨겨진 사생아 논란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은 연일 신문을 장식했고 민준의 이미지는 실추되고 KM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흔들렸다. 이진우는 또한 민준과 다운의 관계를 조롱하며 대운을 정체불명의 아이로 묘사하여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 그의 목적은 민준을 고립시키고 그를 도덕적으로 궁지에 몰아넣어 자신의 불법적인 활동을 은폐하는 것이었다. 총수님, 이진우의 언론 플레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KM그룹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강대훈 비서실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보고했다. 민준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다. 하지만 이진우의 이런 비열한 수법은 오히려 그 자신의 몰락을 재촉할 뿐이다. 우리가 가진 진실은 그 어떤 거짓말보다 강력하다. 민준은 이진우의 언론 공격에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더욱 치밀한 역공을 준비했다. 그는 KM그룹의 법무팀을 통해 악성 루머를 유포한 언론사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동시에 이진우의 진짜 얼굴을 대중에게 드러낼 기회를 엿보았다. 그는 이진우가 숨기고 있는 불법 미술품 거래, 사채업, 그리고 예술가 착취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수집하는 데 집중했다. 민주는 특히 이진우가 강서현의 재능을 착취하고 그녀의 작품을 가로챘다는 증거를 찾아내려 했다. 이진우는 민준의 끈질긴 추적에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KM그룹의 정보력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막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민준을 막기 위해 더욱 직접적인 행동에 나섰다. 그는 사설 탐정들을 고용하여 대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녀를 다시 납치하려 시도했다. 어느 날 오후 다운이 유치원에서 하원하던 길이었다. 민준이 직접 데리러 가기로 되어 있었지만 갑자기 발생한 긴급 회의 때문에 강대훈이 대신 가기로 했다. 그때 유치원 앞에서 다운을 납치하려는 괴한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다운을 강제로 채 태우려 했지만 강대훈과 그를 따르던 KM그룹 보안팀이 즉시 개입하여 괴한들을 제압했다. 대훈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고 강대훈은 다운을 품에 안고 안심시켰다. 이 소식을 들은 민주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이진우, 감히 내 딸에게 다시 손을 대려 하다니. 그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찼다. 그는 이진우가 자신의 약점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다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모든 보안 시스템을 강화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민준과 다운의 관계는 날마다 깊어졌다. 민준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다운과의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겼다. 그는 다운이 잠들기 전까지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함께 퍼즐을 맞추고
그림을 그렸다. 대우는 민준의 따뜻한 눈빛과 자상한 보살핌 속에서 점차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민준은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든든한 아빠였다. 대우는 민준을 향해 거침없이 아빠 사랑해 라고 외쳤고 그 말 한마디는 민준의 차가웠던 심장을 따뜻하게 녹였다. 그는 다은에게서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찾아갔다. 민준은 다은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강서현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더욱 강하게 느꼈다. 그는 다은에게 엄마의 사진을 보여주며 기억을 되살리려 노력했다. 다은은 사진 속 서현의 얼굴을 보며 엄마라고 중얼거렸지만 그 외에는 명확한 기억이 없는 듯했다. 민준은 다은의 기억을 되찾아주는 것이 서현을 찾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강대우는 이진우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하나둘씩 확보하기 시작했다. 이진우가 위조된 신분으로 불법 미술품을 거래한 내역, 사채업을 통해 예술가들을 착취한 계약서, 그리고 심지어 과거 강서연의 작품을 강탈하고 그녀를 협박했던 녹음 파일까지. 모든 증거들은 이진우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기에 충분했다. 강대우는 또한 이진우가 강서연이 혜운을 낳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를 협박하여 아이를 포기하게 만들었고 그 후 혜운을 납치하려 했다는 사실까지 밝혀냈다. 이진우는 혜운을 이용해 강서연을 조종하려 했던 것이다. 민주는 이진우가 강서연에게 저지른 만행에 분노했다. 그는 더 이상 이진우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이진우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그의 모든 범죄를 세상에 폭로하여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는 이진우가 주최하는 대규모 예술 행사를 기회로 삼아 모든 진실을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그곳에서 이진우의 가면을 벗겨내고 강서연과 다은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었다. 민주는 대은에게 이진우에 대해 물었다. 다은아, 혹시 저 아저씨 본 적 있니? 민주는 이진우의 사진을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은은 사진 속 이진우의 얼굴을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나쁜 아저씨, 엄마 괴롭혔던 아저씨. 대은의 작은 입에서 나온 말은 민준에게 결정적인 확신을 주었다. 이진우가 강서연과 대은을 위협하고 고통받게 한 장본인이었다. 민주는 자신의 계획을 더욱 치밀하게 다듬었다. 그는 이진우가 주최하는 예술 행사가 자신에게 완벽한 무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곳에서 이진우의 모든 죄를 폭로하고 동시에 강서연을 찾아내고 대은에게 진정한 가족을 찾아줄 것이었다. 그는 이진우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냈다. 이진우, 내 놈의 연극은 이제 끝났다. 네가 숨기고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민준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의 손에는 대은의 작은 손이 쥐어져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서현을 향한 간절함과 정의를 향한 불굴의 의지가 불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고독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싸우는 진정한 영웅이 될 준비를 마쳤다. 다가올 결전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었다. 김민준의 치밀한 계획은 이진우의 파멸을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었다. 대은을 향한 부성애와 강서연에 대한 책임감은 그를 더욱 냉철하고 단호하게 만들었다. 이진우는 자신이 주최하는 대규모 예술 행사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이미지를 세탁할 완벽한 무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그는 그것이 자신에게 파멸의 함정이 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민주는 이 행사를 통해 이진우의 추악한 진실을 만천해 폭로하고 대은과 서현의 억울함을 풀어줄 계획이었다. 예술 행사는 서울의 가장 유명한 아트센터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예술계의 거물들과 재계 인사들, 그리고 수많은 언론인들이 총출동하여 행사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이진우는 화려한 조명 아래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무대에 올라섰다. 그는 자신의 재단을 통해 신인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후원했다는 거짓된 미사여구를 늘어놓으며 자신의 이미지를 포장하려 애썼다. 그의 옆에는 그와 결탁한 몇몇 유력 인사들이 앉아 있었다. 김민주는 다은의 손을 잡고 행사장에 나타났다. 그는 KM그룹의 총수로서 위험 있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옆에 선 대우는 여전히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아이의 모습이었다. 그들의 등장은 파티장의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다. 언론인들은 민준과 다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바빴고 하객들 사이에서는 그들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과 수군거림이 오고 갔다. 민준은 이진우가 연설을 시작하자 조용히 맨 앞줄에 앉았다. 그의 옆에는 강대훈 비서실장과 민준의 부탁으로 행사에 참석한 전직 베테랑 형사 김철수, 김출소가 있었다. 김철수는 과거 이진우의 불법 행위를 내사했던 인물로 민준의 조사를 돕기 위해 잠복 근무를 해왔다. 그의 손에는 이진우의 모든 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긴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이진우의 연설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민준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의 움직임은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기운이 담겨 있었다. 이진우는 갑작스러운 민준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민준을 맞이했다. 김민준 총수님, 이렇게 바쁜 와중에 저희 행사를 찾아주시다니 영광입니다. 그는 민준을 무대 위로 초대하며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는 듯했다. 영광이라뇨? 저는 진실을 밝히러 온 것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냉철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이진우의 위선을 꿰뚫어 보았다. 이진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민준의 돌발적인 행동에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진우 씨, 당신의 추악한 가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벗겨질 것입니다. 민준은 마이크를 잡고 단상 뒤편에 대형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것은 이진우 씨의 진짜 얼굴이자 그가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 저지른 추악한 범죄들입니다. 민준의 지시에 따라 스크린에는 이진우 비리 백서의 내용이 나타났다. 위조된 신분으로 불법 미술품을 거래한 내역, 재능 있는 예술가들을 착취하여 작품을 강탈한 계약서, 고액 사채업을 통해 예술가들을 파산시킨 증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강서연의 재능을 착취하고 그녀를 협박하여 아이를 포기하게 만들었던 녹음 파일과 서류들이 연이어 공개되었다. 특히 강서현이 이진우에게 아이를 빼앗기고 고통받았던 상황을 증언하는 음성 파일이 재생되자 행사장은 순식간에 충격과 분노로 술렁였다. 이 모든 증거들은 이진우 씨가 예술을 사랑하는 후원자가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예술가들을 이용하고 착취한 파렴치한 범죄자임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작은 아이, 한대우는 바로 이진우 씨가 강서연 씨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그리고 제 딸이기도 하나입니다. 민준은 다은의 손을 잡고 무대 중앙으로 나왔다. 대은은 순수한 눈빛으로 민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이진우는 민준의 폭로와 다은의 등장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몸은 경악과 공포로 떨렸다. 그는 민준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자신을 파헤쳤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모든 거짓과 위선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거짓말이야. 저 계집애는 내 딸이 아니야. 이 모든 것은 김민준 내놈이 꾸민 음모다. 당장 스크린을 꺼 저들을 끌어내. 이진우는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치며 무대 위에서 발악했다. 그는 스크린으로 달려가 화면을 부수려 했지만 민준의 보안팀이 그를 막아섰다. 그때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인물이 행사장에 나타났다. 바로 강서현이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숨어 지내면서도 민준과 강대훈이 그녀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어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다소 수척했지만 눈빛은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다운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에게로 달려갔다. 대훈아, 엄마 딸 엄마가 왔어. 서연은 다운을 품에 안고 오열했다. 대훈은 처음에는 낯설어 하는 듯 했지만 서연의 따뜻한 품과 익숙한 향기에 이내 엄마의 존재를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엄마. 대훈의 작은 입에서 엄마라는 단어가 터져 나왔다. 서연은 울음을 그치고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이진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진우,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았어요. 나의 그림, 나의 삶, 그리고 나의 딸까지. 하지만 이제 당신의 모든 죄가 드러났습니다. 대훈이는 내 딸이고 김민준 씨의 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망칠 수 없을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억눌렸던 모든 분노와 진실을 밝히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증언은 이진우의 모든 거짓말을 산산조각냈다. 행사장은 충격과 감동으로 뒤섞인 혼란의 도가니가 되었다. 이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몸을 떨었다. 그의 모든 야망과 범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경찰이 행사장에 들이닥쳐 이진우와 그와 결탁했던 유력 인사들을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그들은 저항할 힘조차 없었다. 이진우는 끌려가는 동안에도 민준과 서연, 그리고 다운을 향해 이를 갈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의 제국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민준은 서윤과 다운을 품에 안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시간의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을 되찾았다는 깊은 행복감이 가득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는 이제 진정한 사랑과 따뜻함으로 가득 찬 한 가족의 가장이었다. 이 순간부터 다운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빠와 가장 따뜻한 엄마가 있었다. 대규모 예술 행사는 이진우의 추악한 범죄를 폭로하고 김민준, 강서연, 그리고 한대훈의 가족이 마침내 재회하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었다. 행사장은 경찰과 언론, 그리고 충격에 휩싸인 하객들로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민주는 서현과 다운을 품에 안은 채 그 어떤 혼란 속에서도 평화를 느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시간의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을 되찾았다는 깊은 행복감이 가득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는 이제 진정한 사랑과 따뜻함으로 가득 찬 한 가족의 가장이었다. 이진우와 그와 결탁했던 모든 세력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법의 심판대에 섰다. 그들의 불법 미술품 거래 네트워크, 사채업, 예술가 착취, 그리고 강서연과 다운에게 가했던 모든 만행은 민준이 확보한 증거들과 서연의 용기 있는 증언을 통해 낱낱이 밝혀졌다. 이진우의 악랄한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는 남은 평생을 후회와 절망 속에서 보내야 할 처지가 되었다. 그의 몰락은 권력과 욕심에 눈이 멀어 타인을 짓밟았던 자들의 비참한 말로를 보여주는 교훈이 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민준에게 순탄하게만 흘러간 것은 아니었다. 대훈이
그의 친딸이라는 사실과 강서현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소식은 재계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민준의 가족들에게도 예상치 못한 파문을 일으켰다. 민준의 부모님, 특히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민준아, 이게 대체 무슨 소리니? 네가 갑자기 아이의 아빠라니. 게다가 저 여자는 누구며? 왜 이제야 나타난 거니? 우리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킬 셈이니. 민준의 어머니는 분노와 함께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민준의 철저한 삶에 갑자기 나타난 이 모든 혼란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민준은 부모님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운은 제 딸이 맞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는 다운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이들을 제 가족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지난 삶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대운과 서연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았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서연이 6년간 겪었던 고통과 희생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그녀가 결코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워왔음을 강조했다. 강서연은 민준의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어머님, 아버님, 모든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운이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부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자신의 지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이진우에게 어떻게 착취당하고 협박당했는지를 진심으로 설명했다. 대우는 엄마와 아빠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품에 안겨 울었다. 대운의 순수한 눈물과 해맑은 존재는 민준의 부모님의 굳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민준의 단호한 결심과 서연의 진심, 그리고 다운의 순수함을 보며 점차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특히 민준의 아버지는 아들의 변화를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차갑고 일에만 매달리던 아들이 대운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인간적인 면모를 찾아가는 모습에 그는 만족감을 느꼈다. 민준은 자신의 모든 영향력과 KM그룹의 법률팀을 동원하여 서연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녀의 예술가로서의 재능을 다시 빛낼 수 있도록 도왔다. KM그룹은 서연의 작품을 대규모로 후원하고 그녀의 개인전을 개최하여 그녀가 다시 예술계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서연의 작품은 그녀의 지난 고통과 희생,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담아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다시금 촉망받는 화가로 명성을 되찾았다. 서연은 민준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지난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그녀는 민준을 통해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와 행복을 되찾았다. 그녀는 민준의 차가웠던 외면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과 자신들을 향한 깊은 사랑을 느끼며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민준 또한 서연의 따뜻함과 예술가적 감수성, 그리고 다태훈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완벽한 존재가 되었다. 대훈은 아빠와 엄마의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빠와 가장 따뜻한 엄마가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아빠와 엄마를 닮아 총명했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의 삶은 사무실에 잘못 들어간 그 순간부터 완전히 바뀌었고 그 변화는 그녀에게 최고의 선물이었다. 민주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바로 가족임을 깨달았다. 그는 KM그룹의 경영을 더욱 안정화시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는 특히 아동 인권 보호와 불법적인 예술품 거래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고독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싸우고 사회의 불의에 맞서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를 넘어 현실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 그리고 불의에 맞서는 용기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모든 것을 이겨냈고 이제 그들 앞에는 밝은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이진우의 추악한 제국이 무너지고 김민준, 강서연, 그리고 한대훈의 가족이 마침내 진정한 의미의 재회를 이루면서 그들의 삶에는 평화와 행복이라는 새로운 새벽이 밝아왔다. 그들의 이야기는 언론과 대중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고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불의에 맞서는 용기가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김민주는 더 이상 차가운 성공만을 좇는 CEO가 아니었다. 그의 삶은 이제 서연과 다은이라는 두 빛나는 존재를 중심으로 흘러갔다.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일 아침 다은의 작은 손을 잡고 산책을 나섰고 주말이면 서연과 함께 미술관을 찾아 그녀의 예술 세계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가 늘 번졌고 그의 눈빛은 사랑과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그는 대은을 위해 직접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요리를 해주며 아빠로서의 행복을 만끽했다. 강서현은 이진우에게서 벗어나 마침내 자유로운 예술가로서의 삶을 되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에 지난 시련의 아픔과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담아냈다. 그녀의 작품들은 더욱 깊은 감동을 주었고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선사했다. KM그룹의 전폭적인 후원과 민준의 지지 아래 그녀의 개인전은 연이어 성공을 거두었고 그녀는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로 명성을 확고히 했다. 그녀는 자신의 예술을 통해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로 고통받는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힘썼다. 대우는 아빠와 엄마의 깊은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그녀의 순수한 미소는 집안을 가득 채웠고 그녀의 작은 발소리는 민준과 서연의 삶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외로움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빠와 가장 따뜻한 엄마가 있었고 그들의 사랑은 다은의 모든 상처를 치유했다. 다은의 인생은 총수실에 잘못 들어선 그 순간부터 완전히 바뀌었고 그 변화는 그녀에게 최고의 선물이었다. 민주는 KM그룹의 경영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끌었다. 그는 이진우 사건을 계기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조했으며 아동 인권 보호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대규모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KM그룹은 관련 단체들과 협력하여 피해 아동들을 위한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심리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민주는 자신의 영향력을 선한 일에 사용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앞장섰다. 강대훈 비서실장은 민준의 가장 충직한 조력자이자 친구로서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민준의 변화와 성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KM그룹의 사회공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민준의 뜻을 함께 실현해 나갔다. 민준과 서현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은 사랑으로 묶여갔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진정한 영혼의 동반자가 되었다. 민준은 서현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따뜻함을 배웠고, 서연은 민준을 통해 용기와 안정을 되찾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으며, 그들의 사랑은 어떤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었다. 가끔씩 민준은 대운의 작은 손을 잡고 그녀의 밝은 미소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6년 전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하룻밤의 실수가 이토록 아름다운 기적을 가져다 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대운의 작은 발걸음이 그의 삶의 문을 열어주었고, 그로 인해 그는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불의에 맞서는 용기가 어떻게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민준, 서연, 다운, 이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빛나는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갔다. 그들의 삶은 이제 영원한 행복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